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심야 시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가상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기습 도발을 감행한 배경은 무엇일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난달 발사한 이후에 한 37일 만에 지금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이제 탄도미사일은 아침 시간대에 발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밤 시간대예요.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37일 만이지만 6월 15일 날에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한미의 우리 대규모 우리의 한국군의 활약 경물 훈련, 그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훈련을 주관했던 날이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예. 그때는 저녁 시간대였어요. 7시간대.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심야, 북한이 이제 뭐 담화도 뭐 보통 11시 새벽 이런 데 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때 충격 효과가 크니까. 그렇게 보면 이번 건도 11시 한 40분경에서 50분 사이에 밤 네. 쐈거든요. 네. 일종의 충격 요법식의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쓴 거지만 이례적인 건 아니다. 전에도 이제 이런 적은 여러 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술핵 타격 훈련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게 전술핵 타격 훈련이라는 게 탄도미사일의 탄두부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쨌든 핵폭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전술핵과 전략핵을 나누는 기준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략핵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1945년에 떨어졌던 거는 이제 15킬로톤에서 한 20킬로톤. 예. TNT,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폭탄이죠. 이제 화약이죠. 네. 화약이 한 15,000톤에서 한 2만 톤 정도라고 그러면 요즘에 쓰는 탄두들은 한 수십 배 되거든요. 네. 그 폭발력이. 예. 근데 그것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 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발 내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ICBM 하나면은 사실은 웬만한 국가의 모든 도시는 다 파괴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못 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위력을 약하게. 예. 그러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아니면 그보다 좀 약하게 해서 쓰는 게, 그러니까 전략이란 얘기는 전쟁 그 판 자체를 바꾸는 거고, 예. 전술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전투, 전쟁을 구성하는 수많은 이제 전투를 끝내는 게 이제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규모 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력은 작고 사거리는 짧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핵을 쓴다고 해도 전술핵에서 끝나나요? 다 이제 모든 핵전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는 용어는 좀 과학적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드리면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 ICBM 얘기하고 전략핵 얘기 나올 때는 미국을 주로 겨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술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남한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까지는 확보 못했거든요. 네. 제대로 된 시험도 안 해봤고. 그런데 전술핵 그러면은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사거리 1000km 이내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이내 정도의 폭발력을 말하거든요. 그럼 1000km 이내면 다 한반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핵무력법 북한이 법제한 이후로는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훈련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시설,
그다음에 비행장, 항구 이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전략이 미국에서 소리 없이 사실은 우리한테 옮겨온 게 사실은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죽음의 백제로 불리는 비원비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북한은 좀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한미 연합 연습 기간이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연습 기간 시작할 때 뭐 도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기간 전 가운데에 뭐 갑자기 도발한다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끝날 무렵쯤에 했어요. 이 어떤 걸 겨냥한 겁니까? 예, 원래 그랬습니다. 아, 원래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모든 군사적인 대처 국면에서는 상대편이 군사훈련을 하면 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북한에 우리가 핵에 너무 이제 민감해서 그렇지 한미 동맹의 재래식 군사 전력은 조금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우주 동맹일 정도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할 때 북한이 대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잘못해서 대응했다가는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미가 훈련을 하면 조용히 있다가 끝날 때쯤 아니면 끝난 후에 도발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예외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할 때도 도발하는 양상을 좀 보였어요. 예. 근데 그건 이례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미가 군사훈련이 끝나니까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한미의 그 군사훈련에 대응할 만한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네. 끝났을 때 이제 자기들의 전쟁감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뭐 북한군 총참모부가 밝히기로는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군 지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UFS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은 방어 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격퇴하고 진격하는 개념인데, 예. 이제 북한은 이걸 자신들에 대한 핵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럽니다. 일단 격퇴하고 반격해서 네. 전장을 압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지난해 9월에 북한이 만든 핵무력 정책법이라고. 그러니까 핵 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핵을 언제 쓸지를 법제한 나라가 이제 북한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핵을 가진 게 워낙 이게 사실은 이제 뭐 P5라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치가 따가우니까 핵을 언제 쓴다라는 건 전략적 모호성이라서 좀 숨기거든요. 네. 숨기는데 북한은 뭐 언제든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지난해 9월에 법으로 아예 명문화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받으면 예. 대응을 한다. 그거는 뭐 사실은 모순이고요. 네. 본인들 자체가 선제 공격 언제든지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쓸 수 있다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군이 했다는 정군 지휘 훈련 있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뭐 참관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그건 모르는데요. 그러나 공개한 건 처음이에요. 아, 외부에 공개한 건 처음이에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기저기 많이 간 것 같지만 예.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개념으로 하면 CPX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지휘 훈련인데 그런 형태로 사령부, 왜냐하면 인민군 그 복장도 달라요. 네, 그렇게 해서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하는 형태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UFS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해서 이번이 사실은 역대급 훈련이었거든요. 네. 그 본인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그 전 인민군적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황을 좀 공개한 거로 보여져요.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긴장했다. 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미일 중 군사 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겨냥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갑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핵 무기로 대응을 하면 우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대응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임계점이 변한 게 이제 워싱턴 선언입니다. 금년 4월에.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원인이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도 이제 핵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핵 대 핵 경쟁 체제고 그럴 때는 북한처럼 이렇게 소위 가난한 나라는 핵 대 핵 경쟁 체제로 가면은 사실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한미일 협력 체제가 사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미일 아직 뭐 군사 동맹은 아니고 그렇게 가기도 어렵습니다. 네. 가서도 안 되고. 예. 그러나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점도 북한에겐 좀 당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존재감을 좀 보이는 행동이 필요했다고 봐야겠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의 전술핵을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해군 함정에 그러니까 전술핵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본인들 능력에 안 맞는 일을 좀 해요. 예. 왜냐하면 핵은 이제 3대 축이라고 그래서 ICBM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고, 네. 근데 지상 기지는 이제 들키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보복 능력으로 전략 폭격기가 있고, 전략 폭격기 B1B 말씀하신 BO-22, B2 같은 데 핵탄두를 탑재하거든요. 네. 하늘에 떠 있으면 못 잡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SLBM 잠수함에 실으면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못 잡거든요. 예. 그건 뭐 이론적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실전에서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거나 물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못 잡으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이게 2차 보복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전략 폭격기나 핵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는 뭐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핵 어뢰 그다음에 이제 함정에서 오는 전략 순항 미사일 요걸 지금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해군에게 인도하겠다.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도 핵 공격 능력을 다각화하겠다 이런 의도를 좀 보이는데 핵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실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공격 능력이 다각화되니까 네네. 마냥 많이 필요할 수는 없죠. 끝으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북한도 내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처럼 무모한 도발보다는 소위 경제적 도발, 가성비가 높은 도발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한정 도발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긴장이 높아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발적 충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 대응을 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긴장을 완화하고 어느 경우에든 군사적인 어떤 대화 채널을 이제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북한의 뭐 도발에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긴장 완화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